과천 별별 TV. 과천 마을 미디어, 과천에 궁금한 것을 모두 해결해주마. 과천 예술가 너무 어깨 힘들어가나? 요즘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대세에 물타기 하는 과천 별별 TV의 석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별별 라디오가 별별 TV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중앙공원 앞에 상가에 가서 과천에서 옷을 샀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검정색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이걸 권해주시더라고요. 제 얼굴 삐끗하고 맞는다고. 그래서 오늘 로컬 크리에이터의 첫 시작은 과천에서 옷 샀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TV로 좀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두둥! 오늘의 첫 별별 이야기는 과천문화예술 뭐선 일이고 아니 과천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란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독립기획자 임현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획자 임현진입니다. 저는 독립기획자로 축제 만들고 공연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만들어진 공연들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째 한국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과천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코로나 백수시군요. 코로나 백수. 네.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팀을 이제 주로 이제 섭외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주로 요즘 과천에 계시는군요. 네. 해외팀을 섭외해서 한국으로 초대하는 일도 하는데요. 네네. 합작 그런 같은 일들도 같이 했었죠. 근데 뭐 합작이던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다 멈춰 있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결과들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백수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마음이 분주하고 괜히 좀 무겁게 얘기하면 책임감이랄까? 이런 걸 더 느끼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겠네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해오던 일들은 약간 일이 이제 약간 없어졌긴 네. 했지만 새로운 일들을 그쵸. 계속 지금 개척해 나가고 그쵸.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줄줄이 삭감 소식을 들으셨죠? 들었죠. 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거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기사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아이 설마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그 의회에서 어떤 방식의 대화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좀 좋아져서 이제 예전에 좀 시의회 영상들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즘 유튜브로 바로 라이브 해주고 자료가 남으니까 보기 좀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이거 왜 어떤 이유로 삭감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제 삭감됐는지 좀 잠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기사로 봤던 것들 그리고 제가 찾은 정보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천 축제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 그리고 과천 축제가 과천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속해 있죠. 과천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도 대부분 다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면 민간 행사 사업 지원 예산 1억 2천만 원도 삭감이 됐고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생긴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소식이 없지? 이렇게 궁금해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년에 영등포에서 영등포 생활문화를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과천에는 왜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없을까라는 걸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과천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만 올해 4월 20일에 의회의 결정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뭐 11시 콘서트, 찾아가는 공연 등의 예산들도 삭감이 되었다.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지원, 뭐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사업 등 한 12가지 사업에서 3억 원이 또 추가로 삭감이 되었다. 도사가 알기로는 과천 축제 전체 예산이 한 뭐 9억에서 10억 정도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과천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저의 정보에 의하면 이제 산사음악회를 제외한 모든 어떤 신규 사업들의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한 14억 정도?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사음악회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산사음악회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것의 삭감 이유가 코로나19로 이렇게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큰데 어떻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겠냐라는 이유라고 들었는데 산사음악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찾는 행사이고 네. 그런데 그것은 가능했는데 다른 사업들이 다 삭감됐다는 거는 약간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산사음악회에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네. 좀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생활문화센터는 그 과천 문화, 저 직접 가봤어요. 저는 석도사는 궁금한 거 못 찾는 사람이어가지고 무엇이 생겼다 이러면 다 찾아가 보는 스타일인데, 생활문화센터는 그 과천문화원에 그 들어가서 입구의 왼쪽 편에 있는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짜투리 공간이죠. 복도로 있었던 공간을 만들고 연습실도 만들고, 예. 그래서 공간을 하고 운영위원들도 뽑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획위원들 앞으로 어떻게 꾸려보자 이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 다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독서 토론 모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퇴직하신 이후로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교류하는 게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항상 그 모임 장소를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책을 안 읽지도 않고 모임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장소는 없어서 그래서 항상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모임을 하신다거나 뭐 카페 같은 데서 모임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더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모임을 하실 때마다 좀 어려워 하시는 걸 봤는데 만약에 이런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주 여유 있는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모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도리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폐쇄로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고민이 문득 드네요. 네. 과천이 굉장히 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 자산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시민들이 좀 더 불편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자,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찾아낸 이유는 코로나 외에는 지금 찾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기획자로 일하시면서 지금 과천에 살고 계신 거죠? 네네. 전 살고 있습니다. 과천 별별 라디오 이제 1회차에도 나오셨고, 그때 이제 과천 축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과천이 이제 지형이 중앙공원을 이제 끼고 이렇게 다 사방팔방에서 다 올 수 있어서 되게 축제에 다 정말 적합한 어떤 지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한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혹시 이 관련해서. 사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문화예술계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또 과천에서 26년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만큼 과천에 대한 애정도 크고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도 크고 제가 과천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과천이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과천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을로서의 푸근함 그리고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경험에 대한 그 기억들 소중함이 저를 성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도 항상 과천을 자랑했어요. 과천 부심이라는 말로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과천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나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십니다. 괜찮냐고, 과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뉴스를 듣고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건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전 축제의 기록들을 다 캡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고 공유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각자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해보자는 제안들도 있었고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과천축제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들려주셨어요. 모든 축제가 옳고 축제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분들이 경험했던 축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발견하셨는지를 저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뭐 활동이라고 한다면 되게 부끄럽지만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이곳저곳에 알리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아,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에 내가 함께 사는 이웃들과 무언가를 한다면, 문화예술로 무언가를 한다면 어떤 걸 더 고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이웃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도 있었고 아, 이런 이웃분들도 계셨구나. 같이 이 과천에 함께 사는 분들이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많이 종사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도 이전에 잘 몰랐는데 이 계기로 이웃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또 얻게 된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가치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나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냥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이제 한번 이제 제동이 걸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게 어떤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진짜 길 가던 사람이 나 태워줄까? 뭐 이런 어떤 도움의 손길도 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또 계기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빛나는 사람들의 별별 이야기